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를 부탁받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말 그대로 일본식으로 이제 직접 저번에 일부에서는 여러분들 보셨죠? 일본의 이제 초기 역사, 일본 서기하고 고사기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제 역사, 과거 일본을 문화를 잃었던 이 문화의 주역들이 어떻게 이제 일본 역사 속에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역사 답사 추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대마도입니다. 대마도를 건너서 일본 열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 대마도의 이야기 고인돌 부분에서보다 더 자세하게 한번 제가 논해드리고자 합니다. 역사 흔적 속에 이제 한일 고대 문화 연결 통로도 해가지고 꼭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답사를 간다면 반드시 대마도를 가보셔야 됩니다. 대마도 가시고 그 다음에 대마도의 박물관을 반드시 들르셔야만 대마도의 고대 문화 흔적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버스 타고 놀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대마도 위치는 여러분들 부산이라든지 쭉 우리나라의 남부로부터 어떻습니까? 중간치 대마고, 그 다음에 뭐냐, 여기가 이끼섬이고, 여기가 이제 큐슈 들어갑니다. 비행기 타면 그냥 떴다가 치면 바로 이제 큐슈로 떨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배를 타고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거리가 멉니다. 이쪽은 멀고 어때요? 요리는 이제 짧죠, 보면요. 1시간 이상 이제 대마도 쭉 가셔가지고, 대마도 들렀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끼섬을 들렀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쪽 코스를 이제 보셔야만 이제 일본 역사의, 뿌리 역사의 이동 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대마도 편을 여러분들 보실 건데, 좀 보셨죠? 여기 보면요. 이게 유튜브 김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아주 사진을 잘 찍어 놨습니다. 보면 어때요? 이게 뭐냐면 부산에서 본 대마도입니다. 너무 잘 잡았죠? 그죠? 여기가 부산의 아파트인데, 여기서 어디 대마도를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대마도 거리하고 여기서 일본 거리는 어디가 뭔지 아시죠? 그죠? 다 압니다. 여기가 가깝고 여기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창원시 의회 가면 대마도가 원래 우리나라 땅이다. 이제 우리나라 땅을 찾기 운동을 지금 창원시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우리는 광복의회 했대요. 광복의회 이 대마도 문제가 아직까지 기결 안 돼가지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 때입니까?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한번 일본하고 한번 전쟁을 붙는 그런 외교 문서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독도도 지금 어때요? 독도도 똑바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마도를 지금 찾을 거다? 이게 지금 일본의 역사,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역사 친탈을 본다면 이 지금 독도 대마도가 아니라대요. 한반도, 북한, 남한을 다 잃을 정도로 앞으로 이제 미래가 참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직시를 못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면 된다. 국가도 필요 없고 역사도 필요 없다. 역사를 강조하면 국뽕이다. 환빠다. 유사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나쁜 놈의 새끼들, 그 몇 놈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또 혹 넘어가가지고 역사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찾는 것을 마치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진짜 국뽕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 일본은 지금 모든, 중국도 그렇고 모든 앞으로 미래를 위한 한반도의 모든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거, 제가 이제 다른 강의 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대마도 모습 보시고요. 자, 대마도는 원래 일본의 국회 도서관에 있는 소장본에 어떻습니까? 대마도에 관련된 책자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돼. 대마도는 만을 대하고 마주 대하고 있다는 뜻에서 대마라고 한다. 우리는 스시마라고 부르지만 어때? 한자로는 또 대마라는데, 대마를 그럼 만을 대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배운 만은 저 남부 쪽에 만이죠. 그죠? 만 지난번에 이리 배웠는데, 원래 정인보 선생과 신채호 선생이 일했던 사만은 어디입니까? 그 중에 만이 어디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신채호 선생, 독립운동가 아는데, 신채호 선생이 역사가인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분이 조선 상고사를 썼고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도 그 내용이 또 이야기가 뭔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 정인보 선생이 어떤 고대사 연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사책은 어떻습니까? 검증된 사설하고 하고 신채호 선생, 정인보 선생의 이야기만 마치 국수주의 역사책인 것처럼, 역사가인 것처럼 이렇게 또 이상한 사람으로 가르치는 그런 놈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리에. 그 나쁜 놈들이에요, 보면. 조선 총독부의 후예들인데 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 어때? 그거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신채호 선생이 말한 만을 알아야만 이 대마를 아는데, 대마.
대마가 뭔지, 그죠? 대마가 뭔지. 그러면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정의보 선생과 신채 선생이 말했던 사마는 요 사만입니다. 당군께서 진안을 다스리고 나머지는 부왕, 좌우왕을 두고 어때요? 번안의 부왕, 만의 부왕을 두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한반도라고 말하는 이 강토가 어떻습니까? 만에 속하기 때문에 그 만을 대하는 섬이 돼가지고 대만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 주장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이다? 일본에 있는 역사 기록의 주장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역사책에 있대요. 대마라는 것은 만을 등지고 만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마됐는데, 그죠? 다 나오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마도의 만이 뭔지를, 그 만이 어떤 존재인지만 알더라도 어때요? 단군 조선사는 찾아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요? 그죠? 자, 만의 존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대마도는 여러분들 가보시면 제가 직접 이제 답사도 해봤는데, 여기 보면, 자, 도레인들이 어때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바다를 넘어서 이제 일본 열도로 들어오면 대마도를 먼저 거치고 들어오는데, 자, 먼저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전진 기지가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쪽 지역, 대마도가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대마도 형성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해갔대요. 가보면 일본 신사가 쫙 또 펼쳐져 있는데,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열도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전진기지가 뭐다? 대마도다. 이걸 이제 먼저 인식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면 일본의 역사책에는 뭐냐? 바다의 신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물론 저 신들은 어떻습니까? 날개 달린 신들이 아닙니다. 그죠? 역사의 개척자들이 일본 열도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어디다? 대마도를 들어왔는데, 거기 들어온 장소에 뭐냐면 돌이 신성함, 신의 영역을 표시하는데, 그런 신성한 존재들이 왔기 때문에 뭐다? 도리를 세웁니다. 도리가 뭐죠? 새입니다. 새 모양. 우리는 소떼 문화 아시죠? 소떼 문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환웅도 보면 웅이 뭐예요? 웅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새 종족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어때요? 소떼 문화가 나오는데, 자, 그런 문화가 왔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에 그런 신들이, 일본 열도를 개척한 신들이 들어온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리를 대마도에 들어가 보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화타족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저게 중국 사람이 사는데, 여러분들 저 시대 때, 단고조선 시대 때 중국 사람들이 일본 열도까지 왔다고요? 그런 항해술이 있었을까요? 조류당했다면 몰라. 조류에 휩쓸 리가 어떻습니까? 난파당했다면 들어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역사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 알고 화타하면 어때요? 아, 화타가 중국어니까 중국 사람들이 왔다.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저쪽에서 그 바다를 어떤 밑에 따가 이렇게 일본 열도까지 왔다고요? 과연 그 시대 때 황해술이 있었습니까? 그 정도에? 옛날에 초기 뭐죠? 여러분들 해양술은 뭐죠? 지도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까요? 초기 해양술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해안선을 따고 합니다. 이렇게 섬을 이렇게 보면서 가요. 가까이 가면 잡히니까 어때요? 좀 떨어져 가지고 오는데, 그게 뭐냐? 이 근처를 요리 배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리 가는 게 고대 항해술이에요. 항해술. 바로 요리 건너가는 거 없습니다.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초기에. 역사의 항해술을, 이 내용을. 자, 이래가지고 보면, 일본에 하여튼 대마도에 가보면, 일본 열도를 이제 개청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위대한 인물들이 들어왔다 가지고 이렇게 도리를 세워놨는데, 홍영기 교수님 뭐랬느냐? 이거는 뭐냐? 고조선족이다. 고조선족들. 고조선족들이 어때? 벌써 뭐냐? 벌써 대마도를 거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죠. 그거는 제가 고인돌 강의 때 직접 유적을 다 보여드리는데, 오늘도 또 이제 여러분들 강의 중간중간마다 실제 이 인물들이 남겨놓은 유적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가보시면 이제, 여기 가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자, 대마도에 일본의 원형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아까 이야기 나왔죠. 조화 삼신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조화 삼신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대마도면서 그 신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신사가 대마도에. 그래서 묘교인 신사 가보시면 어때요? 묘교인 신사 가보시면 천어중 주종, 그죠? 자, 우주 삼신의 가장 첫머리 되는 어때요? 천어중 주존을 모시는 신사가, 묘교인 신사가 어디입니까? 대마도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이거는 뭐냐? 신어손 신사입니다. 신어온 신사. 여기도 어때요?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 보면, 여기는 뭐냐? 이쪽 신사는 뭐죠? 광산연종입니다. 그게 뭐냐? 일본 초기에 조화 삼신을 모시는 신사가 다 뒤에 있다, 지금.
대마도에 있습니다. 왜 일본 열도에 있지 않고 대마도에 있을까요? 주인공이 조화삼신 신세 칠대가 진짜 어떻습니까? 일본 대륙에 진짜 자기들 역사라면 어때요? 그 역사가 일본 역사 속에 그대로 열도 속에 있어야지 왜 일본에서 떨어진 섬인 대마도에 원형이 있을까요? 추적하실 수 있겠죠? 건너간 문화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건너가가지고 먼저 도착지가 뭐냐면 대마도고, 여기서 어때요? 일본 열도, 규슈로 건너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조화삼신의 모든 흔적이 어디 있다? 대마도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어때요? 아직까지 역사에 조명을 받지 못했는데, 환단국이 북코스 때 뭐냐면 참 역사적으로 처음 여러분들께 아마 소개해드린 내용이 이럴 겁니다. 바로 천신 다구도원입니다. 다구도원, 천신 다구도원 신사인데, 자, 다구도, 좀 일본이니까 못 알아듣죠? 일본어는 여러분들 받침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기 어렵죠? 그죠? 그러면 뭐냐? 우리 한국식으로 받침을 붙이면 여러분들 이제 뭐가 나옵니까? 다구도원 어때요? 다구도원 뭡니까? 보면 다구도 당군입니다. 당군을 모시는 신사가 대마도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들 환단국이 북코스 때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흔적이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당군을 모시는 종족이 뭐다? 대마도를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고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역사에 추적을 해 들어가 보면 뭐냐? 일본에서 고사기라든지 일본식이 쭉 연결되는 고리 속에서 고사기에 일본의 원래 뿌리인 조화삼신을 뭐냐? 다시 이제 정리를 한다면 뭐냐면 진짜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역사적 말 그대로 우리로 한다면 조선에서 건너간 역사적 인물을 모시는데 그 세 분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다? 여러분들 바로 고황산 영종이 누구였다? 환웅천왕이었고 신왕산 영종은 어때? 웅시황후. 그 다음에 다구도원신 누구니까 보면 여러분들 여기는 거기서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대마도에 누굽니까? 다구도원 신사. 누구냐면 바로 당군왕금입니다. 당군왕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없어진 역사의 흔적이 다 어디 있다? 일단은 대마도에 있다. 환웅천왕을 모시는 신사. 그 다음에 환웅천왕의 아내 되시는 황후 되시는 웅시왕후를 모시는 신사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당군을 모시는 신사가 대마도에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대마도에. 한국에는 없지만도 한국에서는 어때요? 이 뭐라죠? 이런 문화 나오면 그거 뭐 이상한 이상한 문화로 보잖아요. 한국인들인데도 왜 당군을 부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노니까. 자,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보여드릴 게 뭐냐면 해신 신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직접 가보시거든. 대마도 가보시면 그 버스 타시면 버스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버스 코스 중에 하나 가면요. 자, 해신 신사인 와따즈미 신사입니다. 와따즈미. 자, 보십시오. 와따즈미 신사인데 여기는 일본 히로히토 천황이라든지 아키히토 천황 왕세자들이 꼭 찾아오는 신사 중에 하나가 요 대마도의 요 신사입니다. 왜 일본 천황의 인물들이 대마도까지 와서 이 신사를 찾을까요? 눈치채시겠죠, 보면요. 눈치채시겠죠? 여기에 누가 모셔져 있을까요? 바로 일본의 건국사에 관련된 중요한 인물. 아까 당군도 있지만 어때요? 당군도 있지만도 실제 이제 자기들 역사에 뿌리되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자, 거기에 누가 있냐면 대마도에 오시면 어때요? 자, 신무천왕의 할머니가 모시져 있습니다. 해신신사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신무천왕의 아버지인 음파 불압의 신사가 됐습니까? 요 바로 해신신사입니다. 일본 천황가의 일대 인물인 신무천왕에 대해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있는 신사가 어디다? 대마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역사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신무천왕의 아버지가 시기만 일본의 열도에서 태생했다면 어디에 있겠어요? 할머니나 신무천왕의 아버지나 신사가 전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규슈라든지 일본 열도 안에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어디에 있다? 대마도에 있다는 겁니다. 대마도. 그럼 뭐죠? 대마도는 우리 영토와 일본 열도 사이에 어떻습니까? 교통로잖아요. 왜 거기에 있는지 이제 눈치채시겠죠? 건너간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사의 영역에서 이제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어때요? 일본 천황가의 형성 과정을 이제 이 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삼조고가 나오죠. 삼조고. 자, 여기 거제도에서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거제도에서 이제 가라산이 있는데 보면요. 와따즈미 신사고 보시면 돼요. 자, 신사가 자, 이게 뭡니까? 와따즈미 신사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자, 도리가 5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딱 놓이는데 이 방향이 어디를 가르친다? 바로 가라. 거제도의 가라산, 가야산이죠 보면요. 여기하고 연결된 고리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본 역사는 뭘로 보죠? 고조선이 섞여 있고 역사가 섞여 있고 고구려가 섞여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또 가야 역사가 섞여 있다 했죠. 이 세 가지가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역사는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만 보이는 코드가 보인다 이겁니다. 자, 여기는 가야사하고 연결된 또 신사가 있습니다. 앞에는 고조선하고 연결된 신사를 보셨죠 보면요. 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 유적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대마도에 이거는 잘 답 사는 분들이 다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초기 전방후원의 형태의 무덤이 대마도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 쭉 나오고 사각형 나오죠 보면요. 지가 직접 여기가 관입니다. 지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관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다 이제 파헤쳐졌고요. 파헤쳐졌고 없기 때문에 이제 돌만 다 드러나가지고 저렇게 있습니다. 대마도. 가보니까 여기 단을 쌓은 거 보이죠 보면요. 다 돌을 쌓는데 이제 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저희 답사팀들이 가서 이제 위에 가보니까 돌이 저렇게 다 흩어져 있는 모습 이제 직접 사진 찍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대마도에 대해서 이제 답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문화유적을 발굴했는데 이 점이 지금 몇 개입니까? 뭐 52, 56, 56번까지. 56번까지 남바가 매겨져 있죠. 자, 이런 유적지가 나오는데 유적 해설이 나옵니다. 유적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발굴된 유적은 뭐냐면 위에 보시면 돼요. 위에 두 가지 그림은 당군조선의 세형 동금 문화입니다. 당군조선 비파형 동금에서 이제 변화되는 것이 세형 동금이죠. 근데 대마도에 뭐다? 세형 동금이 나오고 밑에 보시면 돼요. 이 유적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런 청동기는 가야계 청동입니다. 가야계 청동. 그래서 뭐냐면 대마도에 발굴된 유적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뭐다? 당군조선 시대 때의 청동기와 가야계의 청동기입니다. 이렇게 유물은 누가 말을 안 들어도 역사책이 없더라도 고조선 사람이 건너왔다는 것과 가야 사람들이 건너와서 만든 문화라는 것은 조용히 어때요? 이렇게 유적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직접 제가 이제 대마도 박물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자, 전에 설명을 한 번씩 드렸습니다. 저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의 세형 동금이죠. 저 세형 동금하고 일본의 대마도에 있는 동금 비교해 보시죠. 같은 류입니다. 뼈대가 중심이 강하죠. 날이 옆에 서 있고 이거는 당군조선 고조선에서 만든 청동기 양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뭐냐면 손잡이 밑에 뭐 이게 여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새머리 새 형태라는 그런 형태. 여기다 손잡이를 만들고 손잡이 끝부분에 꽂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인데 조립식이죠. 고조선의 이 청동금은. 자, 그대로 그 고조선의 당군조선의 청동금이 어디에? 대마도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까지 다 나오죠. 그거까지 싹 다 나옵니다. 자,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보면 어때요? 바로 당군조선의 세형동금 밑부분의 제일 밑에 부분의 장식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발견됐느냐? 그게 아니라 어때요? 자, 대마도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환두대도가 나옵니다. 환두대도. 자, 대가야에 어떻습니까? 환두대도 몽태인데 형태가 어떻습니까? 거의 뭐 이 새기는 거 보면 돼. 동류에 어떻습니까? 환두대도가 대마도에 등장하고 요거는 제가 버스 타고 가면서 스냅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건물을 짓는데 띄우죠. 밑에를 땅을 안 붙입니다. 이걸 뭐냐면 띄운 데가 부경이라 합니다. 물론 높이가 이만큼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만큼 공간을 띄웁니다. 이거는 뭐냐? 고구려의 옛날 초기 고구려의 건물 양식입니다. 고구려는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밑에를 땅에 붙이지 않습니다. 땅을 띄웁니다. 이게 이제 부경이라는 떠 있는 창고라는 뜻입니다. 떠 있는 창고. 자, 부경의 모습을 제가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마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편에 임나에 대해서 뭐 유튜브 강의를 많이 올려놨는데 그 원래 임나 신공황후 369년에 신공황후가 쳐들어서 고구려 백제신라를 병합시켰다는 것이 우리나라 한반도가 아니라 원래는 어디죠? 요쪽에 요겁니다. 요 고구려 백제신라를 어때요? 신공황후가 와서 이걸 자기들 영역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건데 이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 고구려 백제신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본국에 있는 고구려 백제신라라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정한론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가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어때요? 이 지명을 뭐다? 임나에 관련된 지명을 한반도 남쪽에 지금 달 붙여가지고 석사, 박사학위 교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 얘기 나오죠. 대마의 임나 제국에 관련된 지명의 비정이다. 일본의 역사가들이 만든 어떻습니까? 임나국의 지도에 대해서 1984년에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자,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신공항으로 쳐들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복속했는데 그것이 뭐다? 한국의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뭐집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대마라든지 휴슈 지역이다 했는데 어때요?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어떻습니까? 그 땅이 우리나라 남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는 임나 일부분은 없었지만 또 임나의 지명이 있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지금도.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문제는 뭐냐? 1984년에 일본 사학가들이 자기들이 임나의 지도를 비정한 것인데 어디를 했느냐? 대마도를 비정해가지고 어때요? 여기는 뭐다? 백제촌이다. 고려촌이다. 고구려 지역 있고 신라촌이다. 그 다음 자지가자 어때요? 뭐 보면 자오가라. 이명을 다 해놨죠. 보면 자오가라든지 쭉 이름을 다 써놔요. 이니가라. 나오죠. 보면요. 자오가라, 이니가라. 쭉 해가지고 이름을 다 붙여놔. 이게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 앞에 내용, 요 내용과 똑같은 걸 됐습니까? 일본의 학자들이 연구해가 지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나 있죠? 이 지명 있죠? 이런 지명. 알라라든지. 이 지명을 일본 학자들이 지금 어디에 붙였어요? 대마도에 붙였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가야 박물관이라든지 가보면 이 지명이 전부 어디로 와 있느냐? 우리나라 가야 땅 이름으로 다 붙여져 있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일본 서기에 있는 임나 가야에 대한 지명이 여기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비정을 해 연구를 다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 이게 아니고 어디다? 대마도가 아니고 우리 남부다. 남부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석박사 논문을 내고 연구원 논문을 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임나 일본부가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이래 새빨간 거짓말하고 자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야는 임나는 절대로 아니죠. 임나가 진짜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일본의 사가들이 하는 것처럼 어때요? 임나는 어디다? 여기 임나 나오죠. 임나가 어디다? 대마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었다 이겁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를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거기 갔대? 그게 일본의 임나라고 주장합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사학을 가르친다고 앉아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이제 조선 총독부 자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대마도의 그런 이런 앞에 있는 역사, 이런 유적 자료를 다 없애기 위해서 뭐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마도에 있던 한국 관련 문서 66,469매, 고기류, 고지도 가져가 은폐했다는 거, 없앴다는 거 내용이 지금 남아있는데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공개를 안 해요. 이렇게 수많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대마도에 문서가 많았는데 지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자가 내용이 어떤지는 이만한 책을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안 해요. 자, 그런 내용이 뭐다? 이런 양반들에 의해서 대마도 역사가 완전히 우리나라하고 별개 되게끔 아예 사료 자체를 없애버리는 조선 총독부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임나 일본부를 외쳤던 일본 학자가 누구냐면 써다 아시죠? 써다의 임나 7국이. 자, 대마도에 있어야 될 지명, 그리고 또 휴슈 지역에 있어야 될 지명을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에 전라도 경상도로 갖다 붙인 인물이 누구냐면 써다입니다. 써다. 1964년 자료입니다. 써다가 갖다 붙여놨는데 문제는 뭐냐? 써다의 주장이 뭐냐면 일본 조선 총독부 자료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다 임나가 있었다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 있었습니까? 대마도에 있었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봐요. 우리나라 이게 신문기사입니다. 공에서 외계 추정 고분이 발굴되었다. 이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연표를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대사가 등장하고 어때요? 대사가 나와요. 대사. 임나사연 백제상임. 저거는 우리나라 땅에 없었던 지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이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사 전시를 할 때 연표를 갖다 붙였어요. 이게 뭐냐? 해남 우리 신문인데 자 여기 뭐예요? 만해의 마지막 제국 친미대래가다. 친미대래는 우리나라 없던 겁니다. 가야에. 어디에?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임나의 어때요? 임나의 나라 중에 하나야. 소국 중에. 근데 우리나라래 그게 해남이래.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문이었대요. 임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줘요.
그리고 뭐냐? 운봉고 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김문국 철기 문화를 꼽혀대세요. 여러분들 이걸 누가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 써줍니다. 기사들이. 기자도 어때요? 정신없는 놈들이고 아무것도 몰라요. 남문이 김문국이면 돼. 남은 사람들은 조상이 전부 다 일본 외놈들입니다. 외놈들. 200년간 있었대. 200년간. 200년간이 우리나라 남부를 통치했다. 임나가 통치했다. 그러면 다 외놈들 씨지. 그걸 맞다고 이렇게 기사를 내가 김문국이다. 친미달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그대로 등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가야사가 아니라 망국사고요. 일본 서기 역사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발부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부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냥 나는 역사가님께는 그냥 뭐 역사가들이 바로 잡아주겠지, 뭐 정치하는 사람 바로 잡아주겠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자들부터 돼요. 역사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저런 기사를 실어줍니다. 자기들 땅이 외놈들 땅이래. 옛날 고대 예멘들 외놈들 땅이라고. 가야사 공부만 조금 하면 아는데 그것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기사를 실어주는 게 지금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2부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자, 대마도 편을 여러분들 보셨는데 대마도에 있어야 될 임나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우리나라 남부가 운봉, 남원도, 어때요? 여기는 해남도, 전부 다 지금 어디로까지? 공도. 이제 외놈들 고대 외의 땅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야 연구가 전부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동, 전라도 쪽, 이쪽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나중에 4세기부터 6세기 조상님들은 전부 다 고대 외놈으로 다 이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틀로 가고 있음을 두 번째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두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